진보당에서 어쨌든 발의를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주당의 상당 의원들도 그게 동의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내렸어요. 그게 뭐 저는 정치적으로 내렸다고 봐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원래 그 무한은 아니지만 그 계약갱신 청구를 상당히 늘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2회로 하자, 3회로 예, 하자. 예,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했을 때도 했고, 민주당 정권이 특징이 이제 뭐 이런 나름대로 이제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지도 않고 굉장히 선의건 정책들을 쓴다는 건데요. 그로 인해 지금 사실은 집값은 뭐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지만 전세 가격은 끊임없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세 가격이 안 오른다 그러더라도 월세 가격은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요. 뭐 민주당이 바라는 세상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월세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사실 전세보다도 저희가 더 우려하게 현장에서 보고 있는 건 월세입니다. 월세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한 20억 하는 집이 지금 월세가 한 4,500만 원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선진국으로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선진국으로 가는 걸 만들려고 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은 전세가 굉장히 안정이 돼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임대사업자 독려하고 그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이걸 갑자기 전세가 또 뭐 무슨 사회의 적으로 만들어 가지고는 계속 그런 걸 못하게 만들고 그죠? 계약갱신 청구를 하고 이랬는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에 했던 이제 남아 있었던 정책들이 베네수엘라하고 아주 비슷해요. 베네수엘라는 정말 후진국이고 아시다시피 남미에 진짜 못 사는 나라거든요. 그 나라가 사회주의하고 거의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중국도 안 쓰는 정책들을 우리가 많이 썼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정책을 계속 쓴다 그러면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됐는지를 좀 보고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월세도 너무 많이 오르고 집값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리고 결국 고통당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서민들이거든요. 그 사실은 우리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집 있는 사람들은 행복했죠. 두세 배 올랐잖아요. 그때 거의 뭐 인생의 벌 돈을 다 버신 다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돈 있는 분들은 사실은 행복했어요. 뭐 종부세 좀 내더라도 집값이 뭐 몇십억이 올랐는데 종부세 1, 2억 낸 게 뭐가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행복했는데 정말 불행한 사람은 소득 절벽 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그렇게 된 분들이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정권 바뀌기 전에 1주택자, 2주택자, 다주택자 좀 구분하면 1주택자분들은 하나를 더 사야 됩니까? 야. 미리 세팅을 좀 그러니까 어금니 꽉 깨물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저는 다주택자를 꿈꾸시는 분들 같으면 이게 마인드를 좀 다르게 1주택자 분들하고, 그러니까 1주택자로서 갈아타기 계속해서 내 재산 증식을 하겠다는 분들하고 다주택자 분들하고는 좀 결이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한 뭐 30대 초반부터 내 집 하나 이제 마련 하나 해서 계속 이제 상급지 가까이 계속 가게끔 해서 40대 후반, 50대 초반 됐을 때는 뭐 그래도 한 뭐 좀 좋은 지역에 30평대 아파트 뭐 10몇 억, 20몇 억짜리 갖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 또 한 분은 또 이쪽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뭐 2주택이 3주택이 4주택이 됐든 간에 그냥 이제 좋은 거 오를 것 같으면은 사고 팔고 1, 2년 안에 파는 거예요. 그냥 양도세 70% 60% 내고도 그냥 파는 거예요. 그래도 1억 오르면 70% 내도 3천만 원 남는 거잖아요. 예. 엄청난 수익, 투자 수익인 거잖아요. 그렇게 또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조금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여기서 정권 이렇게 바뀌니까 1주택으로 가세요. 뭐 다주택으로 가세요. 이거는 좀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좋은 거는 좋다 하긴 뭐냐면은 예전보다 그래도 다주택으로 투자하기가 좀 좋은 게 뭐냐면은 아까 교수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이 거꾸로 이제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득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뭐냐면은 아파트도 이제 처분 수익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사용 수익까지 같이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상품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거 큰 거예요, 진짜. 옛날에는 사용 수익이야? 그러면 오피스텔. 처분 수익이야? 아파트. 약간 이게 양분됐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강남의 한 10평 후반대, 20년 초반대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예. 처분 수익은 처분 수익대로 기대하고 사용 수익은 사용 수익대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만들어 준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돈 있는 분들한테는 또,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다주택자로 갈 거면 그런 관점에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1주택으로 계속 나는 비과세로 좀 유지하면서 뭐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 뭐 똑같죠. 그럼 정권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쭉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주택자들은 이렇게 좀 흩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포트폴리오가. 그래서 이걸 뭉쳐야 되는지 좀 서둘러서라도 뭉쳐야 될지 아니면 그냥 현재 포지션을 좀 유지하면서
관망해도 될지 뭐 아마 이런 걱정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하고는 저는 다른 점이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도 보도자료를 하나 냈었는데요. 다주택 1인당 소유주택 수가 서울은 이제 급격하게 줄었어요. 네, 급격하게 줄었는데 제일 많이 줄은 데가 어디냐 그러면 강남 4구하고 마용성입니다. 딱 거기만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거의 한 8% 7%씩 막 이렇게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집을 판 거죠. 그래서 세팅을 어쨌든 다주택이 아니고 뭐 1주택이나 2주택으로 이제 세팅을 했거든요. 2주택 정도는 사실은 버틸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세팅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서울 외곽이나 지방은 이 규제의 영향을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세금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고, 뭐 팔아봤자 뭐 얼마 안 남고 이러니까 사실 큰 영향이 없었거든요. 이런 데들은 다주택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예전에 다주택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가 지금 뚝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제 다주택에 대한 규제를 하면 사실은 지방이나 서울 외곽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방에 가보면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아버님한테 상속을 받았는데 좀 듣도 보도 못한 데 있는 그 집, 단독주택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팔 수가 없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에는. 그래서 그냥, 우여곡절 끝에 그냥 다주택이 되신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세금들이 많이 매겨줄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세팅을 저는 거의 다 잘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에 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그렇게 뭐 시장에 영향은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는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다주택자 중에서도 너무 많이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2주택 정도로 모시는 게 좋고요. 만약 나는 1주택인데 가격이 오를 걸 생각해서 하나를 더 사겠다 이러는 분들은 지금 현재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신 분은 하나 더 사시는 게 큰 문제가 없고요. 그러니까 마용성이나 이런 데 사시면 취득세도 중과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그 마용성이나 이런 데 계시는데 강남 걸 사면 취득세가 일단 8%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세팅을 일단 강남으로 용산으로 하셨던 분들은 마용성 정도를 하나 더 사시는 거는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나쁘지 않고 아마 뭐 크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리 뭐 정말 엄청난 세금을 매기더라도 그 이상으로 아마 오를 가능성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뭐 세 채, 네 채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1주택자분은 뭐 일단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일단 높아졌으니까요. 좀 저렴할 때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매물 같은 것들이 많이 줄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처음 시작할 때하고 비슷한 상황들이 많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집권을 하면 지금 벌써 아마 내각 구성하고 있을 거예요. 본인은. 지금 대통령 하겠다고 아마 발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나오겠다고. 출마하겠다. 예, 출마하겠다고. 아직 재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됐다? 대통령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내각도 구성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책을 그 문재인 씨도 그 문재인 대통령도 전임 대통령도 그 집권하자마자 그죠. 8월 2일 날 대책이 나왔어요. 그 말은 그 전에 이미 그죠. 대화가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사실은 얼마 안 되는 시기에 집권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게 원래 180일인데 그때도 한 2달 조금 지나가지고 헌재에서 그죠. 탄핵 결정이 나고 대통령 선거도 한 2-3달 있다가 했거든요. 그래서 금방금방 사실은 지나갔는데 그 전에 이미 다 준비를 해놨다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 관련된 교수들 작업하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집권하자마자 대책이 나올 거예요. 한두 달 사이에. 그러니까 뭐 그 전에 조금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그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는 커질 거예요. 당연히.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 뭐 그거는 이제 민주당에서 한 채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안 매기겠다라는 말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는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혹시 그런 거를 하지는 않겠죠? 분양에 있는 그 초과 환수 뭐 이렇게 회수하는 것처럼 1주택자들한테도 가액별로 1주택자들에도 그러니까 양도세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아니 뭐 보유세가 올리는데 종부세도 매기는데 양도세 있는데 또 더 매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나라 생각했을 때 너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 초과이익 양도세 양도세 그런 그런 식으로. 그렇게 그건 진짜 기상천외한 정말 그런 거. 30억짜리 팔면 뭐 얼마를 더 뜯어가고 뭐 네. 20억짜리면 얼마 뜯어가고 그쵸. 이런 식으로. 그렇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뭐 사실 종부세도 전 세계 우리나라만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에는 이제 이런 뭐 아주 자산이 많은 데다 부유세라고 하죠. 그렇게 내는 경우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모든 자산을 통틀어 가지고 금융이고 다 합쳐 가지고 이제 내는 거고요. 우리처럼 부동산에만 이렇게 종부세를 내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딱 유일해요. 중국도 없고 베네수엘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을 만들 가능성이 있죠. 국토보유세 이런 것도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만 있을 거예요. 근데 한국 분들은 이런 걸 해도 저항이 별로 없거든요. 네. 아니 중국 같으면 저항해야지 우리도. 그러니까 저항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도 야광봉 들고 갑시다. 경복궁 광화문 앞으로 갑시다. 탄핵봉 막 이렇게 열심히 흔들더만 여자애들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흔들자고. 그런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세금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또 외국에 있는 세금 지금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집을 사면 그 8% 내고 그죠? 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그다음 세 번째 집을 사면 투기과열지구도 아니다 이제는 그리고 세 번째 집을 사면 또 12%를 내고 이런 게 어디 있냐 그러면 저 싱가포르에 있어요. 싱가포르는 1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없어요. 그래서 뭘 가져오느냐면 나쁜 것만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쁜 것만 가져와요 항상. 예, 그러면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 싱가포르에는 있어 이런 하고 거. 있다. 예, 근데 그런 거 하는 나라도 굉장히 드물고요. 그 싱가포르에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적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나라는 일단 취득세가 없는 나라인데 2주택에 대해서 이제 취득세를 많이 매기는 거 그럴 수는 있죠.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우리처럼 1주택에 대한 취득세도 굉장히 높아요. 외국에는 취득세가 없는 나라가 대부분이에요. 취득세를 안 매겨 취득세를 왜 냅니까? 그렇게 안 내는 나라가 대부분인데 우리는 이제 취득세도 상당히 세요. 3% 이렇게 대부분 아마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 3%일 거예요. 3%를 내는데 또 8%를 더 내게 만들고 이런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쁜 것만 이렇게 또 막 지금 연구하고 있을 거예요. 관련된 교수들. 저는 머릿속에 이제 어떤 교수인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제 뭐 작업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나쁜 세금들만 이렇게 막 지금 뽑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가 소유의 기본주택을 준다는데요. 100만 원나 준다는데요. 그거는 뭐 본인 있을 동안 달성하기는 힘들 거고요. 네. 그건 지어야 되잖아요. 지금 있는 걸로 해서 준다는 건 쉽지가 않을걸요. 국토 보유세를 뜯어서 100만 원을 보급하겠다고 합니다. 예, 예. 근데 그거는 지어야 되니까 지금 아마 짓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예. 그런데 어쨌든 뭐 본인 그때는 그런 그 치적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되게 중요해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일단 뭔가 내가 했던 성과 같은 걸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본인 때 이제 그걸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떠나는 거는 하겠죠. 참 희한하죠. 네. 건설회사에서 혹은 집주인들이 우리 재건축하겠다 그러면은 싫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또 뭐 이렇게 건축해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그러고 이게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솔직히 그게.